네, 여러분 어제 전광석화처럼 마치 트럼프 새 정부의 실력을 과시하기라고 하듯이 사드가 바로 한국에 배치되었습니다. 15시간 동안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끝에 즉각적으로 사드가 한국으로 날아와 배치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자산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배치된다는 것 자체도 놀랄만한 일입니다마는 미국 측의 굳은 의지가 돋보인다. 또 아마도 한국 정부도 대선 전에 사드 배치는 완전히 전개를 끝낸다 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굳은 결심이 아마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측이 지금 롯데그룹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회방, 벌써 30몇 군데의 롯데마트를 문을 닫아라, 영업 정지를 해라 하고 있는 노골적인 대한 사드 제재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소위 유커들 단체로 한국 관광 가는 것은 금지한다 는 그런 그 비상식적, 정말 졸렬한 도저히 저게 강국이다 또는 대국이다, 자기들은 입만 열면 대국 굴기다, 대국적 대외 무역 관계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참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치열하고 졸렬하다, 존팽이다, 아주 소인배들의 조치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걸핏하면 경제적인 경제 제재를 들고 나옵니다. 일본하고 생각고 열도할 때도 그랬고, 남중국해도 필리핀, 싱가포르 등등의 국가들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꺼냈습니다마는, 대만에 대해서도 꺼냈습니다마는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몇 년 이제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좋아졌고, 히토류 같은 거 생각구 때는 히토류를 수출 금지했다가 오히려 중국 측이 큰 손실을 보고 일본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또 한국에 대해서 관광객 가지 마라 단체, 우리 정부도 바로 한국 관광객 중국에 갈 수 없다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WTO에 제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부여했던 시장경제국 지위 회수하고 한국이 중국에 보내던 관광객도 바로 끊어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은 우리 문재인 안 해서 벌집 쑤신 듯이 반발하는 말들을 내놓고 있고, 오늘 왕이 등 중국의 외교 라인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소위 황구시보 등등에서 난리가 난 듯이 벌집을 쑤신 듯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바로 그 간밤에 미국 정부가 중국의 중신통신 JT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장이 여성인 그런 회사죠. 그 회사에 대해서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의 JT라는 회사에 1조 3,700억 원의 벌금을, 사상 최대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 1조 3,700억 원 중에 약 1조 3,700억 원 같으면 12억 달러 정도 되죠. 12억 달러 중에 8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9억 달러는 바로 내고, 나머지 3억 달러는 앞으로 7년간의 관찰 기간 중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부과되는 형식으로 약 1조 3,700억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벌금 폭탄을 미국 재무부, 외무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이 JT 중신통신이라는 회사에 벌금을 때렸습니다. 지금 이 북한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각 국가들과 북한과의 거래뿐만 아니고 한 달이 걸쳐서 민간기업을 끼고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고 미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 JT라는 회사가 통신 장비를 이란에도 수출하고 북한에는
약 한 뭐 263차례인가에 걸쳐서 휴대폰을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한 제재가 들어갔는데 이 1조 3,700억 원이라는 돈은 JTE라는 회사의 2년치 영업이익에 해당이 되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제는 바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의 관련 당국, 그 재무부, 외무부, 국방부에서 공동으로 이 JTE에 대해서 사상 최대 이 벌금 폭탄을 때리는 이 정말 참 미국 정부의 신속한 또는 1년의 시리즈의 어떤 공세를 보면서 역시 미국이다 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가져봅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지금 그 틸러슨이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이 오늘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을 쭉 하게 돼 있죠. 방문을 쭉 하게 돼 있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은 근거 없다. 이거는 한국이나 일본의 안보 문제인데 너희들이 왜 간섭이냐. 그것도 방어 전략이다. 이것은 공격 전략이 아니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미국 정부가 이유 없다고 선언한 다음에 바로 이 JTE에 대한 그 벌금 폭탄을 지금 투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정말 모종의 결심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고 있고 이 틸러슨이 이제 일본, 한국, 중국을 한 바퀴 4주 15일부터 19일까지 순방을 하면서 북한 문제에 관련되어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최후 통첩성 조율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최후 통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또 그 최후 통첩이라는 게 그 북한에 대한 최후 통첩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촉각을 아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지금 야당에서는 뭐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사드를 뭐 다음 정부에 가서 하자. 말하자면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말하자면 사드 반대죠. 사드 자기들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음 정부가 되면 당연히 사드 반대할 것 같은 뭐 노선을 당연히 취하고 있는 거죠. 그 안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정도 사드를 뭐 배치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해놓고 어제는 또 막상 사드가 배치되자마자 너무 서두른다 뭐 이런 식의 또 말장난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이 사드 문제라고는 합니다만은 이 사드는 우리가 대북 그 자위일 뿐만 아니고 중국에 대한 자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마치 북한만 한국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은 중국에는 이 중형 미사일이 도처에 그 황해 쪽에도 깔려 있고 뭐 중국 본토 내에 또 흑룡강성 저 위쪽으로 해서 소위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미사일이 있습니다. 뭐 대함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등 총 14종의 100기가 넘는 미사일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탄도 미사일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DF-5B와 DF-31A 그 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DF-15B, DF-21D 그 다음 중거리 미사일 DF-26 등등. 근데 이게 뭐 2015년에 천안문 광장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그 열병식 때에 소위 군사굴기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중국이 신형 무기와 그걸 내놨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이제 이 그 여러 가지 미사일 중에서도 특히 뭐 핵미사일도 많고요. 핵무기도 많이였고 DF-5B, DF-31A 이런 것들은 탄도미사일이면서 동시에 핵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논문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만은 ICBM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중국이 그동안에 공개를 잘 안 했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갔던 그 논란 끝에 갔던 그 가서는 안 되는 건데
갔죠. 그때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은 가야 된다고 그 돈방대면서 그 난리를 피습니다. 대표적인 중앙일보 이런 거죠. 뭐. 제가 그때 반대했고요. 근데 사정거리가 이게 지금 이제 A2AD 기능을 하는 중거리 미사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정거리가 1500km에서 4000km 사이인 DF-21D, DF-26을 과감하게 그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1500m, 4000m 같으면은 한국과 일본이 바로 그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미국 본토는 전혀 아니죠. 1500km 같으면은. 1500km에서 4000km 사이에 있는 거리를 타격하는 DF-21D, DF-26 이런 것을 그때 공개했었어요. 물론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면 보나 마나죠. 문제는 이것들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야 우리 사드 배치한다. 근데 이거 너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야 우리 북한뿐만이 아니고 우린 너도 안 되겠다. 너 그 미사일들 다 한반도를 겨냥한 거고 한국하고 일본을 겨냥한 거다. 그럼 우리는 안 되겠다 말이야. 우리 미사일 사드 갖다 놔야 되겠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는 온데 이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국은 비무장이어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만일에 한미일 동맹과 중국과 북한이 북한을 방어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들은 전부 한반도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는 북한용이지 너희용이 아니다. 이게 지금 이때까지 우리 정부 설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아예 이제는 그런 명목상의 주장도 집어치워야 됩니다. 야, 너 1500km, 2000km, 3000km, 4000km까지 있잖아. 내 몽고 지역 뭐 위에 흑룡강성 모조리 늘린 게 미사일이다. 당신들 4000km, 5000km 다 들여다보는 레이더만 가지고 있잖아. 사드 레이더가 겁난다면서. 근데 너희들도 가지고 있잖아. 홍기 뭐 이런 거. 그거 다 철수해라. 그거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놔놓고 두고 문재인이라든지 무슨 뭐 야권에서는 지금 뭐 난리가 나고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그 조선이라면 전 분통을 터뜨립니다마는 문약하기 짝이 없고 두 발 들고 싸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자력 방어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민생이야 도탄에 빠든지 말든지 상투턴 그 양반들 앉아가 지금 우리 정치권하고 똑같습니다. 뭐 주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 가지고 주자 선생왈 이런 거 가지고 사문난직이니 뭐니 뭐 사람이 죽었는데 조상을 어떻게 지내느냐 제사상을 어떻게 진설을 하느냐를 가지고 상투를 꺼짓고 싸우고 늘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싸워 죽이고 자기들끼리 어제까지 한상에서 정치 논하던 사람을 노비로 만들어버리고 말도 못하는 악행이 있었던 정말 무능부패한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위안부 가지고 쌈박질이나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위안부가 끌려갔다? 그럼 끌려갈 때 조선 남자들은 뭐 했어요? 그 위안부가 그렇게 끌려갈 때 조선의 애비들은 뭐 했냐 이거. 그 딸들이 끌려갔다면서. 그 아버지들은 뭐 했어요? 돈 받았나요? 돈 받았겠지. 그러니 자기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자기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썩은 조선의 비열한 것들 치고 도대체가 이 난리판에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누구는 그 핵폭탄 만들 돈을 대주지 않나 평화라는 말에 도취해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상대방이 칼을 들고 들어와도 도둑이나 강도가 괜찮다. 저게 우리를 향한 게 아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인지부조와 정신병자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색당정으로 싸우고 사문난적의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총도 한 번 안 쏴봤던 나라입니다. 총도 한 번 안 쏴봤던 나라.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총도 한 번 안 쏴봤던 나라. (6.25도) 마찬가지였죠. 말만 떠들어요, 정치하는 애들은. 그런 상황이 또 되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미국이 JTE 중신통신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1조 3,70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며칠 있으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미일,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사수할 의지가 있는지, 무릎 꿇고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두 발 딛고 자유인으로 살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인들에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사회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 국민들인가? 지금 사드 반대를 하는 좌익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만 열면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자주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자주이기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대해서 자주이기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온갖 종류의 미사일들을 한반도를 겨냥해서 일본을 겨냥해서 쌓아두고 있고, 그건 북한도 최근에 착착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비군이 필요 없다, 대책도 필요 없다, 사드 필요 없다, 북한이 설마 우리를 쏘겠냐?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도 총 한 방 쏴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조직적인 군대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게 조선이었어요. 지금 또 대한민국 정치는 또 조선시대적 사색당쟁과 양반들 상투 끄트머리 잡고 그 진흙탕에 개들처럼 싸우고 있는 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가건 말건 아예 느끼지를 못해요. 마비가 되어가지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지금이야말로 두 주먹 질 때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이 미국, 일본과 동맹을 굳건히 하고 대처하는, 또 우리 스스로가 돈도 내야 됩니다. 복지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복지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드를 미군 부대에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우리 돈으로 사와서 놔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된 게 있으니까 일단 돈을 주고 우리 돈으로
그렇게 사와야 됩니다. 이번에 사드 갖다 놓는 건 미군 부대에 갖다 놓는 거예요. 미국이. 그걸 우리 돈으로 사와서 대한민국 군대에 배치해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조선시대 바보들처럼 그랬던 것처럼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나라가 망하는 줄을 모르고 서로 간에 상투 걸머지고 싸우던 참 우리나라 정치가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가들 나라가 망하는 줄 모르고 상투 붙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삼별초가 고려시대 무신지배가 끝나고 지금 우리는 무신지배에 대해서 정중부의 난 이후에 있었던 무신지배에 대해서 조선시대적 관념으로 기록된 글들을 보죠. 과연 진상이 그랬을까요? 지금 박정희 시대의 기록들을 좌익들이 말할 수 없는 엉터리 문장으로 쓰고 있듯이 고려시대의 기록들에 대해서 조선시대의 그 글쟁이들이 엉터리 글쟁이들이 말할 수 없는 조작과 폄훼와 조롱을 퍼부었겠죠. 근데 정작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독립을 지키지 못했던 어제 어떤 모임에서 야당의 모 유력 인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중국과 우리는 친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저 참 기가 막혀서. 야, 중국의 변방이고 속국이고 속방이지 무슨 친구냐고. 그 지금 와서 역사까지 그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중국이 우리의 친구였대. 참 중국이 들으면 웃지 않겠어요? 그래 맞아. 우리끼리 친구였어. 그러겠죠. 그게 우리나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어떤 인간이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얼굴을 쥐어박아 주려다가 참았습니다. 자, 어떻든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던 중국 JTE 중신통신에 사상 최대의 벌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중국은 똑바로 잘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도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업들에게 해당 롯데그룹은 물론이고 기업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다면 호들갑 떨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하는 얘기를 기업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